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아우디의 굉장히 예쁘고 비싼 쿠페형 세단 A7 리뷰를 마치고 반납하러 지금 복귀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금까지는 제가 이 A7 고속주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공차 중량이 2톤이 넘고 총 중량은 2.3톤이 넘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큰 차인데도 불구하고 고속주행 시에는 지금 연비가 13.4km가 나옵니다. 뭐 에어컨도 틀고 뭐 한 거 뭐 여러 가지 뭐 공조 시스템 그런 걸 쓴 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덩치치고는 잘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긴 근데 뭐 디젤인데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 제가 시승한 이 아우디 A7 차량은 50 TDI 트림이에요. 지금은 45 TDI, 50 TDI, 55 TFSI 그거는 가솔린 모델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가솔린 모델이 판매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독일차 이 디젤 엔진의 완성도는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진짜 이 탄소 규제만 없었어도 이 디젤 차들이 진짜 좋은데 아쉽네요. 어두운데 왜 앰비언트 라이트가 안 들어올까? 앰비언트 라이트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어두울 때 나와라! 차량. 근데 이게 좀 터치감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좀 꾹꾹 눌러줘야 돼가지고 불편해요. 요즘 국산차들은 그냥 살짝만 터치하면 터치가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뭐라고 버튼식도 아니고 터치식도 아니야. 약간 좀 꾹꾹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살짝 터치하면 안 되고 꾹꾹 이 화면을 좀 꾹 눌러줘야 돼요. 그냥 일반 물리적인 버튼처럼. 그래서 그게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거 터치 왜 이렇게 해놨지? 이게 뭐 재밌을 수는 있어요. 흔하지 않아서 좋고. 근데 운전 중에 사용을 하려면은 굉장히 좀 불편한 게 많습니다. 내가 빨리 이렇게 딱 보고 한 번에 탁탁 눌러야 되는데 이게 안 눌리면 한 번 더 눌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2번 누르게끔 만들기 때문에 진짜 여간 성가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래도 여기 클러스터, 지금 이 클러스터가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주위 지도뷰를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어서 이건 또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웬만한 차들은 이런 기능은 다 있기 때문에 뭐 A7만의 뭐 특출난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진 않아요. 근데 좀 안 좋은 점이 역시나 뭐 신형이긴 하더라도 수입차에 들어가는 이 내비는 아직까지는 좀 뭔가 이렇게 완성도가 높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목적지를 찍으려고 막 찾았는데 없대요, 그런 검색어가. 이런 건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비가 들어있긴 하지만 어차피 그냥 T맵을 쓸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T맵이 짱입니다. 그래서 요즘 수입차들은 뭐 T맵을 적용하는 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확실히 그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막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지도 보고 막 가야 되는데 막 느리고 나 지금 여기 빠져야 되는데 500m 앞에서 알려줘야지 지금 당장 라인나우 알려주면 못 빠지잖아요. 그럼 또 직진해야 되고 이러다가 부산까지 갈 수도 있는데 이 지도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디젤차가 뭐 연비가 잘 나와서 타는 것도 있지만 이 진득한 토크감, 뭔가 이 가솔린 차에선 느낄 수 없는 찐득한 토크감이 있어요. 살짝만 엑셀을 밟아도 풍풍 잘 치고 나가주니까 그 힘, 그 맛 때문에 가솔린 차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가솔린 차를 타고 다녀서 그런지 그래서 드라이브 셀렉트, 이게 드라이브 모드 바꿀 수 있는 버튼이 여기 아래쪽에 터치 패널 아래쪽에 있는데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내믹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별 설정도 가능한데 개별 설정 목록은 뭐가 많이 없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요즘 나오는 국산차나 수입차 모두 막 되게 뭐 서스펜션부터 해가지고 뭐 엔진, 뭐 핸들링, 뭐 브레이크, 뭐 배기음, 뭐 별의별 걸 다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 A7에는 개별 설정할 수 있는 거 들어가면은 주행, 서스펜션, 스티어링 이렇게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거는 브레이크라든지 조금 더 뭔가 세밀화됐으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힘있게 누르다 보니까 이게 힘들어서 잘 안 누르게 돼.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소리가 들리실진 모르겠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에어컨 잡소리? 아, 에어컨 꺼볼까요? 에어컨 있을 땐 이렇고, 에어컨을 끄면은 조금 소리가 덜하긴 한데, 뭐 이렇게 시냇물 소리? 뭔가 참새가 막 멀리서 지저귀는 그런 소리가 어디선가 계속 들려요. 통풍도 끄면은 어디선가 계속 들리거든요. 실제로 이 A7 실 오너들은 뭐 기본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요. 이 차량 자체가 뭐 승차감도 좋고 달리는 맛도 있고 공간도 생각보다 넓고 또 디자인이 기가 막히게 잘 나왔다 보니까 그냥 뭐 타고 다닐 때는 만족감이 있는데, 이렇게 타고 다니다 보면은 희한하게 이런 잡소리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난대요. 그래서 뭐 서비스 센터 가서 뭐 이 잡소리를 잡으려고 해도 센터에서도 이 잡소리가 나는 원인을 잘 모르는 거죠. 어디서 나는 거죠? 이러면서 잘 모르고. 잡소리 원인이 뭘까요? 정말 웃긴 게, 저는 매주 새로운 차량들을 리뷰를 해야 되니까 맨날 다른 차를 타잖아요. 근데 운전자는 동일하단 말이죠. 근데 이 A7을 타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빵을 안 해요. 저는 소형 차주라서 평소에 진짜 막 그렇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조금만 느리게 가도 막 빵빵거리고 막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이 A7, 특히 이제 지금 이 외관이 블랙 컬러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썬팅도 굉장히 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실내에 사람이 안 보이다 보니까 되게 좀 사람들이 자비롭게 좀 양보를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방금도 이렇게 주유소에서 나오면은 제 차 절대 안 껴주거든요. 오, 벨트가 방금 샥 이렇게 잡아줬어요. 요거는 시속 한 20km 이상 되면은 이 프리액티브 벨트라고 해가지고 이 안전띠가 운전자를 쫙 감싸줍니다. 요거는 뭐 벤비아 요즘 차량에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제네시스까지도 요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차별로 참 이게 참 그렇네요. 그래서 이렇게 크고 까만 색깔 차에 썬팅까지 진하게 하면은 양보를 잘해준다로 판명이 났습니다, 오늘부로. 근데 평소에도 큰 차들, 특히 뭐 준대형 세단 이런 것들 리뷰하면은 도로에서 좀 대우라고 하기까진 그런데 좀 양보받는 게 좀 많아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뭐 신호 느리게 보더라도 뒤에서 빵빵거리는 것도 그렇게 덜하고,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음성인식이 있는데 한번 에어컨 되나? 한번 물어볼까요? 음성인식. 에어컨 켜줘. 에어컨을 켜는 중입니다. 오, 야, 요즘 차들이 이런 거 다 되네요, 음성인식이. 근데 좀 반응이 살짝은 느린 것 같아요. 제가 에어컨 켜줘 하면은 한 1초 있다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얘는 한 3초 정도 머뭇거립니다. 약간 느긋느긋하네. 근데 요 탑트로닉 8단 변속기가 제가 리뷰할 때 막 이렇게 고속주행할 때는 진짜 이 한계치가 정말 높아요. 야, 이거 진짜 이거 속도 카메라만 없으면은 진짜 막 제로 300 같은 거 찍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과 같은 저속에서는 조금 뭔가 뭐라 그러지? 좀 약간 굼뛰어요, 살짝. 이렇게 막히는 구간에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되게 이 2.3톤의 무게가 그대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막 묵직하고 느릿느릿하게 갈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조금 약간 답답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시내에서는 진짜 가솔린 차가 짱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4호랑 이제 가솔린 라인에는 7단 S트로닉 변속기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차라리 이렇게 막히는 이런 시내에서는 되게 좋대요. 왜냐면은 약간 막 빠릿빠릿하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대신 좀 이렇게 쏘거나 고속주행을 할 때 한계치가 이 팁트로닉 8단에 비해서 조금 뭔가 약간 열세한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S트로닉 달린 A7을 안 타봐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난 좀 고속주행을 많이 할 거면은 요 TDI가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나는 좀 이렇게 시내 위주로 출퇴근 위주로 탄다 그러면은 가솔린 차가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이 A7이
생긴 게 굉장히 스포티하고 약간 좀 슈퍼카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막 라이트도 예쁘고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젊은 층들이 이제 벤츠가 이제 좀 약간 식상하다, 그래서 좀 약간 영끌에서 사는 차 목록에 슬그머니 이제 좀 진출이 되어 있는 차가 바로 이 아우디의 A7인데, 신차가는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거는 50 TDI라서 약 9,800, 9,900? 아무튼 1억이 조금 안 돼요. 그리고 제일 기본 트림인 이제 45 TDI는 그래도 한 9,200인가 9,300인가 아무튼 9,000 초중반대로 살 수가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9천만 원이 그렇게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막 진짜 우리는 막 2, 3천짜리 막 아반떼도 막 살까 말까 고민하면서 사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A7은 카푸어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카푸어의 영역은 딱 그 A6 그리고 이클 그리고 5 시리즈 딱 이렇게 기본, 그러니까 이 신차가가 7천만 원이 넘지 않는 그런 차인 것 같고, A7부터는 사실 이게 좀 영끌에서 사기가 조금 힘든 차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게 보험료도 많이 붙고 하다 보니까 또 배기량이 3.0이라서 연간 자동차세가 거의 뭐 돈 100만 원 나옵니다. 진짜 이게 뭐 세금이라서 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그래도 좀 아까울 때가 있잖아요. 그 1년이 되게 빠르게 다가옵니다. 차 타고 다니면 자동차세 낸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유지에 있어서는 결코 쉽게 볼 차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이제 1세대 중고라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제가 그 1세대 막 중고 사이트 뒤져보니까 거의 가격이 뭐 또 이제 뭐 상태별로 천차만별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한 3천 초반이면은 그래도 괜찮은 차를 살 수 있더라고요. 대신 A7은 희한하게 그 중고 매물들이 키로수가 굉장히 많아요. 기본 15만 원 찍어 있는 상태야. 근데 보통 15만 탄 차들은 좀 이제 큰 부품들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엔진 미션, 뭐 미미 이런 것도 돈 많이 들잖아요. 또 이게 또 수입이고 또 이제 큰 차라 가지고 와, 고장 나면은 수리비가 거의 돈 1,000만 원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중고가로는 그냥 그 가격만 보자면은 3천 초반? 뭔가 약간 소나타 가격? 약간 이러니까 혹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그런 중고 A7을 구매를 많이 합니다. 오, 엔진음 들리세요? 아니, 이게 그래도 차가 거의 돈 1억 하는데 이렇게 엔진룸 방음이 잘 안 된다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타본 1억짜리 차 중에서 가장 시끄러운 차예요. 제가 최근에 그래도 1억 넘는 차를 디젤로 타본 게 벤츠 GLE 450D 그거였는데, 사실 GLE는 그게 뭐 디젤인가 가솔린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계기판 보면은 보통 디젤은 RPM이 6,000까지 있고 가솔린은 보통은 8,000까지 있는데, 그냥 계기판 보면은 디젤이었구나 이럴 정도로 이 엔진룸의 방음이 굉장히 잘 돼 있었는데, 이 A7 50TDI는 이상하게 좀 시끄러워요. 차가 희한하게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와일드하게 타는 차인가 싶기도 해요. 근데 뭐 승차감은 생긴 것 치고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4.5까지는 코일 스프링 서스펜션이 들어가는데 50 라인부터는 이 전자식 댐핑 컨트롤이 들어가요. 그래서 방금도 약간 노면이 깨져 있었는데, 이렇게 시트 포지션이 낮은 차 치고는 그래도 승차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편안한 축에 속해요. 그냥 일반적인 세단, 뭐 소나타 그랜저 그 정도 탄 정도의 승차감을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식 댐핑 컨트롤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조금 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좀 스포티한 주행을 할 때에는 이 전자식 댐핑 컨트롤이 스포츠 모드에선 진짜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달리는 걸 좋아하신다면은 4.5 라인은 살짝 밍숭맹숭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코일 스프링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냥 편해요. 사실 스포츠 세단보다는 그냥 세단에 가까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말 나온 김에 마사지 시트, 또 이거는 4.5 라인이 없는데 또 50 라인부터는 이렇게 마사지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웨이브? 잘 모르겠는데?
스트레치, 펄스, 이완, 어깨, 활성화, 재활성화 엄청 많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야, 스트레칭 모드가 7개나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많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마사지가 되는 느낌은 뭐라 그럴까? 살짝 이렇게 좀 이렇게 눌러주는 정도? 제가 타봤던 차량 중에서 르삼에 들어가는 QM6에 들어가는 마사지 시트보다는 조금은 더 시원한 정도예요. 딱 그 정도. 그렇다고 이제 뭐 저는 마사지 시트 중에서 가장 이 마사지의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차가 볼보 차량인데, 볼보 차처럼 이렇게 막 볼로 이렇게 막 휘어 감고 그러진 않아요. 약간 좀 이렇게 밀어주는 정도, 한 요 정도. 그래서 이렇게 강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각도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체형별로 이렇게 편하게 탈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화면, 이거는 본편에서도 제가 보여드렸을 텐데 이렇게 뷰를 되게 다양하게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전방, 이건 앞에를 약간 좀 광각으로 보는 거고, 이건 또 이제 내 도로 상황, 뭐 타이어 정렬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거는 뒤에 뒷상황이고, 이건 또 이제 광각으로 이렇게 뒷상황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이게 디젤 차다 보니까 이렇게 저속에서 살짝 터보렉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밟을 때 터보렉이 살짝 뭔가 느껴지기도 하긴 하는데, 뭐 사실 뭐 일반인이 느끼기에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 정도인데,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세세하게 보자면은 터보렉이 조금 있는 편인데, 요거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으면은 조금 괜찮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매핑 같은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으면은, 특히 이제 스포츠 모드 하면은 항상 이게 뭔가 압이 차 있다,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차는 아무래도 렌터카라서 그런지 그렇게 관리를 열심히 한 차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아우디 차를 탈 때마다 한 80년대인가 90년대에 나왔던 광고인데, 그 스키 점프대, 눈이 엄청나게 쌓인 스키 점프대를 아우디가 그냥 이렇게 올라갑니다. 세단인데. 그래서 그 콰트로 광고였어요. 4륜.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세단에는 4륜이 없었어요. 보통 4륜 하면은 SUV 뭐 그런 것들이었으니까. 근데 세단에 4륜을 넣는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래서 나왔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그 광고가 진짜 대박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막 엄청난 경사를 그냥 올라가요, 차가. 근데 그게 특수효과 1도 없고 그냥 실제였대요. 실제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뭔가 좋아 보이니까 그때부터 세단에 이렇게 4륜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아우디 차는 이렇게 콰트로, 또 여기 이렇게 엠블럼이 하나가 더 있는데, 콰트로 때문인지 몰라도 이런 코너에서라든지 아니면 좀 미끄러운 빗길 이런 데에서도 약간 자신감이 생기는 차인 것 같습니다. 이 ACC 요거를 안 했네. 요 ACC는 여기 핸들 좌측에 레버 형식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사용성이 다른 차들에 비해서는 편한 것 같은데, 이 핸들 보조가 안 돼서 그거는 조금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 차들 이거 핸들 보조 다 되는데, 요 아우디 A7은 요 차선 보조, 차선도 보조가 아니야. 그냥 이제 약간 경고해주는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그거는 살짝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월요일 잘 보내셨습니까? 이 영상이 월요일날 올라갈지 뭐 화요일날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하루 마무리 정말 잘하셨고 잘하셨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